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교남 김영만입니다. 자, 오늘은 예서에 대해서 이제 그 영상을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보통 예서체를 공부할 때 크게 이제 제가 예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영상 올려놓은 게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크게 사신, 을령, 예기, 장천비 이렇게 해서 4권 정도를 기본으로 학습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린 영상이 있을 겁니다. 아, 추후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우선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신비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이건 원촌해부라고 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요. 보통 책을 보면은 마모가 많이 돼 있죠. 이렇게 깨진 부분이 있고 또 반파 이상 된 것도 있고 온전한 글씨도 있고 여러 형태가 있는데 그 이제 이렇게 깨진 부분은 잘 판독하기가 어려우신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인위적으로 이런 부분을 다 이렇게 필름을 손질을 해서 보기 좋게 만들어 놓은 책이 있는데, 물론 글자에 대한 그 판독은 쉽겠지만은 아, 글씨에 대해서 모양에 대해서 느낌과 이런 건 차이가 많이 날 거로 여겨져서 저는 좀 보기가 좀 어려우시더라도,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 놓고 병행해서 보시면 좋겠죠. 그래도 이제 완성을 할 때는 어, 원래 비문을 보고 원촌의 부를 보고 학습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써봤습니다. 많은 분량을 가지고 영상을 제작하다 보니 영상 제작 시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내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예서의 자형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하겠죠.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 예서는 가로로 납작하게 돼 있다라고들 인식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글씨의 형태에 따라서 꼭 그렇지만도 않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그 큰 글씨나 작은 글씨나 일률적으로 이 가로를 넓게 해서 기하장 엎어 놓듯이 쫙 맞추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첫째에서 보시듯이 건자나 영자 같은 경우는 키가 크죠. 그래서 큰 글씨는 키를 크게 쓰고 이런 건 납작하게 이제 획이 적으면서 그렇죠. 그다음에 해년자도 키가 그렇게 작지 않다. 대신에 가로 획이 좀 더 넓게 큰다. 이런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자, 이쪽으로 옮겨와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책을 보고 하겠습니다. 보통 필순을 할 때 이렇게 책받침이 들어가는, 이제 민책받침이나 책받침이 들어가는 거는 오른쪽 부분을 쓰고 나서 왼쪽을 쓰시면 될 거예요. 자, 여기서도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쓰여졌죠? 그 다음에 순서대로 필순입니다. 이렇게 온 상태에서 자, 여기까지 내려왔죠. 그 다음에 이쪽 책받침 부분이 민책 받침 부분이 되겠죠. 원래자로 보면은 판독이 어렵다 하실 거예요. 근데 그 자전을 찾아서 여러 글자들을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은 그 공통점을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쪽에서 이렇게 오겠죠. 근데 여기 이제 좀 깨져서 보이니까는 붙었는지 획인지 떨어져 나간 건지 구별이 어렵다고 하시는데, 자, 이렇게 쓰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파임이 요쯤에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자, 이쪽을 먼저 해놓고 첫 번째로 해놓고 이쪽을 두 번째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깨진 부분은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자, 여기서 보면은 가로획이 굉장히 길죠. 이렇게 해서 굉장히 길게 왔어요. 이만큼 거의 그 칸의 양쪽 부분 끝까지 다 이용해서 쓰시는 게 그런 느낌을 내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마음심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깨졌다 그래서 점을 하나만 찍거나 그렇게 되면은 다른 자가 될 수가 있으니까 마음심을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가운데 부분은 너무 강조해서 크게 쓰지 마시고 나머지 길게 여기서부터 해서 거의 끝까지. 근데 임사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이 간머리에서 아주 미묘하게 살짝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꽉 끝에까지 맞히지 마시고요. 그래서 중심선에서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맞추시면은 글자 형태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자, 그 다음에 V자를 살펴볼까요? V자를 봤을 때 보통 이제 한참 처음 이제 고민이 되는 게 가로획을 어떻게 처리를 하냐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어요. 저도 시작을, 근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서획 쓰듯이 쓰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전서는 원필로 들어가는데 방필인 경우가 많죠. 들어가는 부분이 이렇게 세워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것도 역시 짧지 않게 길게 하는데 문제는 가로획도 이제 그 파책이 없는 가로획을 할 때도 문제지만은 우리가 배운 파책은 처음에 기초과정 할 때는 이 리듬감이 상당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중심으로 해서 이 위에 선 맞추고 아래 선 맞추고 이렇게 해서 그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라고 기초과정에서는 말씀드렸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전에 들어오게 되면은 형태가 다양하게 변하죠. 정확하게 이렇게 정확하게 나온 자들이 있어요. 이쪽에도 보면 일상자의 파인 같은 경우는 기초백하고 거의 같죠. 근데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자형에 따라서 음영이 많이 되더라.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지금 보이는 이자 형태에서 이대로 하게 되면은 이 느낌은 안 나죠. 바로 찍어서 이 안에서 이제 획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형태가 자, 이렇게 들어와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는 형태가
이 안에서 전부 이루어진다. 근데 거의 수평을 이룬다. 이 정도로 인식을 하고 쓰시는 게 느낌을 내는데 훨씬 더 가깝게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해년자. 자, 위에를 점으로 처리를 하고 가로액을 하세요. 나중에 위에서부터 한 번에 내려가지 마시고요. 자, 이게 그리고 쓰다 보면은 누구나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순간적으로 착오를 해서 그 오자를 쓰는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굉장히 신경 써야 될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해놓고 이 파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무게 중심을 그렇게 보였다고 해서 여기를 너무 가늘게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은 글씨를 써놨을 때 무게 중심이 오른쪽으로 너무 치우치는 경향이 있으니, 자, 좀 더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정도로 좀 더 이렇게 크게 확대를 해서 강조를 해서 쓰게 되면은 6필로 썼을 때 임서 과정에서 훨씬 더 균형미 있는 6필을 구사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쓰여지면은 이제 순서와 한 방법을 다 여기까지 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깨진 부분을 어떻게 판독하느냐, 그리고 이런 부분, 그렇죠? 그리고 이런 부분, 자,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이런 부분을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눈으로 익히다 보면은 나중에 다른 비문에서 이런 자들이 나왔을 때, 여기는 마음심을 그대로 쓰는 게 좋겠구나, 여기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진 게 맞구나, 이렇게 해서 인식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으로 이제 첫 시간이라서 뭐 많은 분량을 못 찍었습니다만은 한 4개,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8자 이상 넘어가게 되니까 행서에서도 제가 4자, 8자, 16자 이렇게 영상을 제작해 봤더니 16자로 가니까 시간이 한 30분? 그러니까 이제 좀 보시는 분들이, 시청자분들이 너무 길지 않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셔서 일단은 분량은 많이 좀 자제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예서에 대해서, 예서 사신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제 사신비를 처음 이렇게 시작할 때 공부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유는 가장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리듬감도 그렇고 이런 호방함이나 이러한 글씨의 예서의 가장 교과서다. 틀을 잡는 데 가장 교과서다. 이렇게 인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걸로 마치고요. 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지속적인 관심과 시청, 처음부터 끝까지 많이 좀 봐주세요. 저도 어쩔 수 없이 유튜버를 하다 보니 이런 말씀을 드리네요. 이제 앞으로 이제 4자씩 해서 사심들을 가지고 쭉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